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데미안입니다. 어, 읽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데미안이라는 책 제목, 책 이름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대문호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세계문학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꾸준하게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 일단 삼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KPI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들로 먼저 데미안이 어떤 책인지를 쭉 한번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우선 출간 연도는 1919년입니다. 100년이 넘은 책이죠. 출간 연도처럼 줄거리에는 이 시절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판매 부수는 알 수 없지만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들 유품 중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이 바로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대문호 헤르만 헤세고요. 헤세가 42살 때 쓴 자전적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건 처음에 이 책의 저자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었어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이라는 이 책에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헤세는 이미 데미안을 출간하기 전에도 굉장히 이른바 네임드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배제한 독자들의 반응을 좀 보려고 이렇게 출간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체나 작품의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금세 헤세의 작품인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부터는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줄거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1인칭 주인공, 그러니까 에밀 싱클레어라는 친구죠. 이 친구가 유년기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성장 소설이라기에는 좀 더 입체적이고요. 챕터 2부터는 데미안이라는 이 책 이름과 동명의 어떤 다른 주인공을 만나는데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불완전성입니다. 여기서 불완전한 거는 아무래도 1인칭 주인공 싱클레어에 대한 이야기겠죠.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 문장은 오며 가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이 문단은요, 데미안이란 책 전체를 관통을 하고 또 싱클레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이걸 넘어가가지고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철학 전체를 좀 관통하기도 합니다. 싱클레어는 일단 이야기에서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일진 정도 되겠죠. 원래는 싱클레어가 되게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자란 것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얌전하고 착하게 자란 아이거든요. 그런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마주한 새로운 세상이자 어떤 투쟁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약간 동화 같기도 해요. 주인공들이 또 유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싱클레어는 이 첫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내내 불완전한 청소년 혹은 불완전한 청년의 상태로 세상을 마주하는데요. 이게 어른들에도 영감을 줍니다. 유년, 청소년, 청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인간 혹은 인류의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꼭 청소년, 청년이어야만 고뇌를 갖고 그때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이 책을 읽더라도 우리는 1인칭인 싱클레어의 고민에 공감해 볼 수 있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거나 혹은 데미안과 같이 우리도 좀 더 성장해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좀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읽어도 우리도 알을 파괴하고 싶다,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바로 이 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주인공의 불완전성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바로 그 헤르만 헤세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에 있겠습니다. 헤세의 다른 여러 성공한 작품들이 많지만 모든 작품들을 언급하는 것보다 저는 가장 유사성이 있고 가장 비교할 만한 작품은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수레바퀴 아래서에 나오는 주인공 또한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인공을 다루거든요.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목 자체가 좀 너무 익숙하실 거고요.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데미안에서의 1인칭, 그러니까 주인공인 화자인 싱클레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비슷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착한 소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꽤 기대를 받는 학업 성취도를 가졌다라는 점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데미안에서의 싱클레어와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 기벤라트는 결말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두 소설 모두에, 그러니까 데미안이랑 수레바퀴 아래서 두 소설 모두에게 스포일러가 좀 있습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결국에는 완전한 자아성장, 자아성취를 이뤄냄을 암시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아예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싱클레어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싱클레어 내면에 데미안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묘사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반대로 수레바퀴 아래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더욱 우울하고 삶의 무게감이 커지고 한계에 대한 인정들이 드러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데미안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존재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싱클레어에게 찾아왔어요. 반대로 한스 기벤란트는 철저히 혼자인 상태로 이야기 내내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싱클레어는 나름대로 이제 주변을 둘러보려고도 노력한 사람이기도 해요. 꼭 데미안뿐만이 아니더라도 싱클레어에게 영향을 주었던 조연들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가령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에바 부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3의 벽, 그러니까 그 소설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실제 헤세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헤세는 실제로 싱클레어나 한스 기벤라트 같은 유년, 청소년의 삶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나 그 무거운 감수성을 갖고 있었고 집안의 기대도 컸기 때문에 학업이나 성공에 대한 책무도 상당히 크게 느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나 데미안 모두의 헤세 본인의 삶을 대입시킨 소설이면서도 누군가 영향을 주는 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말이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는 거, 이게 두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보면 더더욱 흥미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미안을 수레바퀴 아래서보다 좀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수레바퀴 아래서가 사실 어쩌면은 좀 더 우리 현실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항상 밝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소설을 볼 때 좀 더 해피엔딩이면 좋잖아요. 또 나 자신을 이 주인공 싱클레어에 대입시키든 기벤라트에 대입시키든 대입시켜서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거는 좀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력적인 장면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아까 처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매력적인 장면들 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 챕터에서 두 번째 챕터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동화 같은 부분이죠. 이제 착한 어린이상을 받아도 모자랐을 순수한 영혼이 이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나쁜 짓을 이제 일진 그 크로머 때문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싱클레어의 감정은 되게 복합적일 거예요. 아마 비록 어린이지만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무거움을 느꼈겠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 게다가 프란츠 크로머가 정말 싫고 피하고 싶겠지만 목줄이 메어진 듯한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감정을 접한 싱클레어. 안타깝게도 처음 접한 이 새로운 세상이 부정적인 세상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싱클레어로 하여금 계속 도망치고 싶게 만들고 피하고 싶다는 감정을 들게 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만 이 부분이 종료됐으면 그저 고구마 스토리였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일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로 스토리가 전개되죠. 근데 이제 데미안이 프란츠 크로머를 어떻게 물리치는지는 이 챕터에서 바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은 그래서 더 본인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을 만나서 고생하고 그런데 도우미를 만나서 자신의 잘못들을 당당하게 마주하게 되며 가족들에게는 그동안의 잘못을 직접 고백하게 되는 구조. 그야말로 동화적이고 빠져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매력적인 장면은 이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는 장면을 꼽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이 소설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에 기여하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게다가 예술가입니다. 싱클레어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캐릭터인 거죠. 근데 사실 데미안을 한 번 읽으면 이 피스토리우스가 나오는 부분이 좀 약간 졸린 부분이면서도 과연 이 오르간 연주자의 역할이 뭘까?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헤세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든지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 성경 내용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혼란스럽게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아브락사스 같은 용어들,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쭉 배제하고 한 번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읽으면은 왜 피스토리우스가 이야기에 필요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데미안이라는 존재의 하위 호환이라고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피스토리우스의 사상이나 철학이 싱클레어의 성장에 100% 도움이 되었다면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사실 피스토리우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조언자면서도 선지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싱클레어의 성장기에서 한번 지나갈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시 데미안이 결국에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피스토리우스가 그냥 한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느낀 거는 피스토리우스와 싱클레어의 만남이 싱클레어가 고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성장과 이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묘사를 위해서 되게 매력적인 만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에바 부인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연령대를 생각한다면 베아트리체라는 소녀가 등장하는 부분이 훨씬 더 연애 감정을 자극하고 상상을 자극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베아트리체는 싱클레어가 첫눈에 반한 거 말고는 이야기에서의 진행은 오롯이 상상입니다.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조차 실명이 아니라 그냥 싱클레어가 속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실제로 이 베아트리체라는 가명의 소녀와 싱클레어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에바 부인은 실제예요. 헤세는 이 에바 부인을 만나는 부분을 특히 기묘하면서도 굉장히
야릇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차가 상당할 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둘 뭐지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상상 속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설의 역할을 배우 탕웨이 님이 연기하셨거든요. 근데 탕웨이 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미인 배우라고 꼽는 전형에서 떠올리는 뭐 전지현 님이라든지 김태희 님이라든지 이런 축에는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혹은 어리거나 화려하거나 이렇게 발랄한 화려한 걸그룹 느낌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 헤어질 결심의 설의 역 캐스팅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탕웨이 배우님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데미안에 등장하는 에바 부인이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뭐 정말 절세미인 막 이런 것보다도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독자들로, 그다음에 관람객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좀 그런 이제 배역, 그런 역할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마지막 장면일 것 같아요.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듯 전쟁이 시작되고 싱클레어도 참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실 가장 많은 걸 꿈꿀 수 있는 나이에 전쟁이라니. 사실 전쟁의 속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사회면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항상 뭐 헤게몬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철학의 대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그냥 허무의 연장선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헤세도 이런 전쟁의 무의미함, 허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싱클레어는 이렇게 전쟁 중에 부상으로 의무대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옆 침상에서 데미안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관 마지막 가르침과 어떤 사랑을 전해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마무리를 보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어졌다가 좀 더 맞아 보여요. 또 굳이 여기서 처음으로 굵은 폰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싱클레어의 성장은 단지 나이나 마음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알을 깨는 것, 그거를 싱클레어가 진정으로 이뤄냈음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결국 이렇게 데미안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책을 매번 읽으면서 또 이번 기회에 리뷰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 데미안은 항상 뭐 무슨 도서관 아니면 뭐 어디 교육단체, 어떤 센터, 뭐 어떤 뭐 조직들 이런 데서 매번 청소년 권장 도서에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데미안은 그냥 청소년 권장 도서가 아니라 인류 권장 도서라고 저는 좀 느낍니다. 왜냐? 사람은 20살이 됐다고 성장을 딱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오면 또 다른 알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마주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CIC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삼성 임직원 여러분들은 내가 회사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이제 내 인생에 알은 더 이상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꼭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아니더라도 뭐 끊임없이 가족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고뇌나 고통을 겪으실 거예요. 그게 꼭 뭐 매년 매월이 아니더라도 나이 한정돼서 뭐 어느 특정 나이가 넘어가면은 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고찰은 언제라도, 하다못해 뭐 70대 80대가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잖아요. 데미안이라는 책은 이런 인류의 개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해주진 못합니다. 대신 모두가 지금 겪는 성취에 대한 갈망, 새로운 세상으로 알을 깨려는 노력, 혹은
알 속에 있음을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런 답답함 자체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과연 어떤 데미안들이 계시는지, 어쩌면 당사자들도 혹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따뜻하고 혹은 날카로운 조력자가 되어줄 데미안이 어딘가에 숨어있진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싱클레어일 수도, 여러분들 자신이 데미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과 함께 그런 조력자를 현실에서건 책에서건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게 알을 깨시길 응원하면서, 또 저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알들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다시 느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